뉴스 시간 끝나고 하는 다큐멘터리 뭐 이런 시간에 보면 조금 다루는 것 같긴 해. 근데 옛날에는 뭐 사계절이 뚜렷하고 뭐 온화한 기후에 난 그렇게 배웠었거든. 되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 현사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아니 그 누가 그러잖아. 아니 이 동네는 공룡이 와서 뒤지지도 않았다고. 사세곳인가? 칠세곳인가? 사세곳인가? 뭐 이런 말도 있잖아. 알아? 이수지. 그 어. 양반이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 비꼰 거잖아. 그때 4세 때부터 들어가면 그 돈은 어떻게 감당할 거면. 우리가 또 나름 대한민국 걱정을 참 많이 하는. 걱정 많지. 지금 한국이 끝났다라는 영상이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봤어. 그것도 보고 뭐 슈카월드에서 그거를 다룬 것도 봤고. 그게 독일? 독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분석을 해주는 게 참 고맙던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 생각 없는 것 같은데. 그러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뭐 얘기가 없는데. 우리나라도 뭐 가끔 저녁 때 그 뉴스 시간 끝나고 하는 다큐멘터리 뭐 이런 시간에 보면 조금 다루는 것 같긴 해. 근데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그게 공개된 게 또 의아했어. 그러니까 그게 원래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라며. 그러니까 뭐. 근데 파급력은 요새는 유튜브가 더 훨씬 더 빨리 전파도 되고 국적 가리지 않고 싹 퍼지게는 그게 더 파급력이 더 있지 않나 싶네. 거기서 2050년 얘기했던 것 같은데. 2060년이었던 것 같은데. 60년이야? 60년 되면 막 경제 폭망에 무슨 다 폭망이다 뭐 이렇게 되던데. 결국 근데 이게 출산율인 거잖아. 출산율하고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그러니까 인구가 결국 그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본하고 우리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또 유독 심하다며. 그러니까 다들 같은 하얀 곡선인데 중국은 거의 점점으로. 그러니까 한중에는 비슷한 게 많네. 몰라, 나도 이게 왜 우리나라가 그런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그 위치적인 문제가 좀 확실히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 지리적인 위치도 있고 지정학적인 위치도 있고. 일단 우리나라는 좀 땅덩어리가 좁잖아. 옛날에는 뭐 사계절이 뚜렷하고 뭐 온화한 기후에 난 그렇게 배웠었거든. 되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 현사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지하자원 같은 게 뭐 풍부하길 해. 거기가 땅덩어리 좁지. 또 산 많지. 그래서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어. 그러니까 이게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하다는 게 우리나라 바로 옆에 일본 있지, 중국 있지, 저 태평양은 미국 있지, 저 위쪽에 러시아 있지. 다 만만한 나라들이 없잖아. 경제 1등, 2등, 3등이 다 우리나라랑 붙어 있지.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부터 뭐 고려시대 때 몽고 침입받지, 뭐 조선시대 때 일본 침입받았지. 나중에 또 6.25 나지. 옛날 소련이랑 미국이랑 또 갈라먹게 하지. 냉전. 그러니까 뭐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던 뭐 문화재라든가 그런 게 다 파손되고, 뭐 6.25 때 완전 그냥 특히 남한 쪽, 그러니까 남한 쪽에 있는 뭐 웬만한 시설들을 다 파괴되고 문화재 다 파괴되고 하다못해 뭐 나무까지 다 없으니까 식목일을 만들 정도면은 나만 아는 게 없는 거 아니야. 반면에 프랑스, 이탈리아, 뭐 스페인 이런 데는 걔네들은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관광하러 온다고 막 돈을 막 싸 짊어지고 오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뭐 관광지에서 뭐 장사만 해도 우리에 비해서는 크게 먹고 사는데 좀 여유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 우리나라는 좀 그러니까 지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페널티라고 해야 되나? 뭐야 핸디캡 맞아. 핸디캡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아니 그 누가 그러잖아. 아니 이 동네는 공룡이 와서 뒤지지도 않았다고. 기름도 안 나온다고. 석유도 안 나, 뭐 문화재도 없어 하니까 학교 인적 자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뭐 경쟁만 치열해지는 거고, 서로 뭐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고 뭐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하고. 거기다가 우리는 수출 안 하면 못 사는 나라잖아. 수출을 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스트레스 같은 게 많은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구독 부탁드립니다.
완벽한 경제 발전이 있는 나라는 그러면 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느냐라고 하면 나는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그런 거 아니야?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것도 6.25 이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없으니까 막 옛날에 많이 죽으니까 많이 난 것도 있지만 막 일부러 막 사회적으로 캠페인 하고 했잖아. 둘만 낳아라,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살자, 뭐 이런 거 있었고 확 늘어났다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좀 급감하는 느낌? 우리 병원에 젊은 직원들 보면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체가 별로 없거든. 그리고 결혼한다 하더라도 애를 낳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는 없어. 거의 없어. 내가 기억에 남는 환자들 중에도 결혼도 안 했는데 막 20대 후반 분들 와가지고 정원수술을 하겠다고, 나의 이 빈곤을 대를 물려주고 싶지 않대. 그래서 정원수술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야. 자기 앞가림 하기도 힘든데 누가 결혼하고 누가 애를 낳겠냐 이거야. 애 낳으면 아니 일단 결혼부터 하려면 집 있어야 되는데, 집 이전에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 구하기도 만만치 않고 요새 직장을 구했다 쳐. 결혼하려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값이 또 만만치 않고, 특히 수도권은 내가 볼 땐 부동산이 문제인 것 같고, 지방은 집값은 그나마 좀 이제 인구가 감소하니까 수도권에 비해서 괜찮은데 직장이 없네. 그게 다 문제인 거고. 요새 뭐야 무슨 청년 보금자리 뭐 이런 대출 많잖아. 신혼부부 특공 뭐 이런 거 많더라. 그런 거를 하여튼 해주는 건 좋아. 해주는 건 좋은데 해도 애를 안 낳는단 말이야. 어찌됐건 나도 애 낳는 순간 뭐 기저귀값 분유값 해서 한 달에 몇십만 원 그냥 추가로 갑자기 늘어나는 건데, 애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 돈이고 또 요새 또 경쟁 심하다 보니까 뭐 사세고시인가? 7세고시인가? 4세고시인가? 뭐 이런 말도 있잖아. 알아? 몰라? 너도 모르는 거 있구나. 이거 막 다큐멘터리에도 나와. 막 4세부터 막 학원 시험 봐서 학원 들어가야 되고 그 4세고시를 붙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학원을. 내가 볼 때 참 지랄이다 싶긴 한데. 개그우먼 그 누구야? 이수지? 그 양반이 그러니까 그런 거 비꼰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교육에 그때 4세 때부터 들어가면 그 돈은 어떻게 감당할 거며.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지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결국에는. 내가 볼 때는 한국, 특히 서울에서 살리는 게 난이도가 너무 높아. 쇼츠 중에 지구를 보여주면서 멕시코가 어디냐 물어보는데 모르고 그걸 보면서 나는 든 생각이, 쟤네는 저런 거 몰라도 그치. 한국 사람들이 너무 다 똑똑해야 되고 다 알아야 되고 오히려 별로 안 좋은 거 같은 거야. 편하게 살면 좋잖아. 그런 걱정 없이 애도 많이 낳고 그러지 않을까. 우리나라 이거 문제 해결하기도 지금 만만치 않잖아. 사실 힘들잖아, 이대로라면. 쉬운 얘기 아니지. 이게 거기서 또 얘기하는 게 2060년 되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 젊은 사람들은 완전히 쪼그라들고, 그러면 그 국민연금 날라가면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없잖아. 좋은 거 더 많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막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꿈만 꾸고 막 이런 거 같아. 이거 이제 대통령 선거 하잖아. 뭐 어떤 공약이 나올지 모르지만 다 봐라. 이게 젊은 사람들을 위한 공약이 아니고 늙은이들을 위한 공약이 많을 거다. 거기다가 젊은 사람들은 또 정치에 또 관심이 좀 있지. 정치인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좀 공약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